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건비, 더 나아가서 이자 비용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의 이익이 급격히 둔화된 다음에 불황이 오거나 주가의 폭락이 장기화되는 일이 잦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와 같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 혹은 인건비 부담들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뭔가 생각해보면 인플레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좀 잘 전망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UIG라는 통계를 소개할까 합니다. UIG라는 것은 Underlying Inflation Gauge, 즉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측정. 근데 그냥 말이 어렵죠. 그냥 UIG 할게요. UIG는 매월 미국 12개 지역 연은 중에서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결정짓는 것은 다양한 물가 지표, 그러니까 가격 지표뿐만 아니라 경제랑 금융상품의 어떤 흐름들, 즉 다시 말해서 경제와 금융시장의 환경이 인플레이션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취합한 이른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플레의 압력 측정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에서 UIG라고 되어 있는데 노란 선, 주황색 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수많은 다양한 상품군을 활용한 물가 측정입니다. 그리고 검정선이 뭐냐 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 노동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마지막 파란 선이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풀 데이터셋, 다시 말해서 상품 가격의 통계를 전부 다 취합한 데다가 여기다가 금융 실물 통계까지 다 집어넣어서 물가 상승률에 선행하는 변수들을 취합한 빅데이터로 만든 물가 압력 지표가 되겠는데요. 그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변동성에 비해서 이 물가 측정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덜해요. 그런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바로 파란선입니다. 파란선 보시면 2000년 한번 보세요. 2000년 보면 어떻습니까? 파란선의 물가 상승 압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그 뒤에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꽤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2008년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번 불황 직전에 연준이 금리 올리던 때죠. 그때도 보면 파란선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에 한 1년쯤 있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19년 한번 보십시오. 네,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Full Data Set Measures라고 되어 있는 모든 통계를 활용한 금융, 경제 모든 통계를 활용한 물가 압력 지표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제 생각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최근에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미 연준의 여러 관계자들 입장에서 1분기 통계를 잘 살펴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즉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미국의 30년 만기 국고금리가 사상 최저까지 금리가 저렇게 떨어지게 됐던 이유도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최근에 둔화되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 주식만 너무 변동성이 큰 주식만 너무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물가가 떨어질 때 금리가 떨어지며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 결국 채권이잖아요.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일정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은 선택 아닐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